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알맞게 조절되지 않는 병입니다. 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찾아오는 여러 합병증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고혈당 상태에서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서한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한방병원 한방내과 전문의 신현수입니다. 당뇨병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이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병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데요.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는데 정상인의 경우에 혈액 속의 포도당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인슐린이 당을 저장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 조절을 못하게 되고 먹으면 과도하게 올라가고 안 먹으면 정상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양식도 서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1970년에는 약 1% 미만으로 추정되는 것이 점차 높아져서 2000년대에서는 8에서 10%로 급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에서는 11.9%가 당뇨이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돼서 70% 이상에는 약 10명 중 3명인 27.6%가 당뇨병 유병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병은 제1형과 2형 당뇨로 구분되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이전에는 소아당뇨라고 불렸었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병을 말하고요. 이러한 1형 당뇨병의 경우 주로 특정 유전자의 결함, 아직 그 유전자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결함에 의하거나 아니면 췌장 수술로 인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또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제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바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혈당은 인슐린의 역할로 인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되는데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흔히 혈당은 단 것을 먹으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 같은 고열량의 음식도 몸에 들어가면 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 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한 고열량의 식사들, 그리고 운동 부족, 스트레스, 바쁜 생활로 인해 식사 시간이 불규칙함, 이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슐린 역할이 굉장히 피로해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반 일반 성인에서의 당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최근 두세 달 사이의 평균 혈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6.5% 이상이거나 정상 범위는 4에서 6%로 봅니다. 또 8시간 금식 후에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역시 정상은 100 이내로 보거든요. 또 75g 경구 당부화 검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식후 검사인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 또 식전, 식후와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체크했을 때 200 이상이 되면 이것을 당뇨로 진단하게 됩니다. 고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므로 공복감이 심해져서 점점 더 먹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3대 증상이 다음, 다식, 단뇨 이런 것들이 또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1형 당뇨나 심한 당뇨에서 많이 나타나고 2형 당뇨인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건강검진,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당뇨병과 정상의 사이, 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에는 당뇨병의 정의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혈당치의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거나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고요. 크게 공복 혈당 장애와 뇌당능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공복 혈당 장애란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 100에서 125 사이 이런 경우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뇌당능 장애는 포도당을 섭취하고 2시간 후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는 역시 높지만 당뇨병의 기준보다 낮은 상태 140에서 199 사이를 뇌당능 장애라고 합니다. 정상 혈당인 사람의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1년에 약 0.7% 정도 보지만 당뇨병 전 단계의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로 높습니다. 약 10배가량 높은데요. 또 이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도 2배가량 증가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99입니다) 정상이세요. 당뇨병으로 합병증이 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당뇨병은 이제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당뇨병의 합병증에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급성 합병증은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또 너무 많이 떨어져거나 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몸 안에 당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저혈당 쇼크 많이 들어보셨죠? 또 고혈당으로 생기는 당뇨병성 케토산증이라든지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만성 합병증 이게 제일 많은 합병증인데요.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어서 혈관, 큰 혈관이나 작은 혈관 등의 변화가 일어나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게 그건데요. 큰 혈관의 합병증을 흔히 당뇨병성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는데 심장혈관, 뇌혈관, 하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흔히 생기게 되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 우리 중풍이라고 하는 뇌경색,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또 하지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발이 썩어 들어간다고 하는 당뇨발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혈관의 합병증은 주로 망막, 눈의 안쪽 부분에 있는 그 상이 맺히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약해지거나 또 신장에 있는 모세혈관이 약해지거나 또 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시력이 상실되거나 만성 신부전 또 상하지 감각저하,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약을 통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해 비만을 방지하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요법으로는 당뇨병 치료의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식사요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엄격히 시행하기도 힘들고 또 의사나 환자가 식사요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 체중 감량을 위해 단기간으로 저열량 식사가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 또 포화지방산 섭취의 제한, 육류의 섭취 제한이죠. 그리고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는 체중 조절만으로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을 표준 체중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운동요법. 운동은 인슐린의 감수성, 즉 기능을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어 주는데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의 발생을 낮추어 줍니다. 그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비율도 감소시켜주고요. 운동의 효과는 하루에서 3일간 정도가 지속되므로 최소한 2, 3일마다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3, 40분간, 한 주에는 3, 4회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제1형 당뇨병에서도 필요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이 1형 당뇨에서는 간혹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평소 인슐린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에 인슐린 농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급성 합병증인 케토산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슐린 공급이 과다한 상태에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물론 당뇨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당뇨를 진단해내고 전 단계에서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로 당뇨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당뇨에 걸렸다면 철저한 당 조정을 통해 합병증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지침 자체는 엄격한 혈당 조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합병증의 발생과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심각한 합병증인 실명, 신장투석, 하지절단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당뇨를 인지해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활 지침을 따르는 것, 즉 그리고 또 의사가 이를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로 진단된 경우 약물요법이나 인슐린요법을 사용하여 혈당을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진단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치료법은 생활습관 개선이긴 하지만 당뇨 기준에 접어든 환자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혈당이 정상화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이를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진단 시점에서 약물 치료를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운동과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야겠죠. 두 번째, 인슐린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도 당화혈색소가 8.5% 이상 높거나 고혈당에 의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 혹은 먹는 혈당 강화제의 최대치, 보통 2가지까지 쓰게 되는데요. 이런 최대치를 썼는데도 혈당 조절이 실패한다면 인슐린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더욱이 제2형 당뇨병도 점차 심해짐에 따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 기능 부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1형 당뇨처럼 인슐린 양이 많이 부족해지고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만으로는 당화혈색소의 목표 수치인 7%에 이르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적으로는 당뇨를 소갈이라는 범주로 봅니다. 소갈이라고 함은 당뇨의 3대 증상인 다음, 다식, 다뇨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음기가 부족하고 화가 많아서 몸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태우는 상태로 보고 화를 제어하거나 음기를 돋아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주로 쓰는 처방으로 청심연자음, 가감신기환, 인삼, 석고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의 증상이 없는 2형 당뇨의 경우 습담, 비만하고 관련이 되죠. 기어, 혈어 등으로 기능이 부족해지거나 순환장애로 보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거기에 맞는 한약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이라 함은 정상 혈당 범위를 벗어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혈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철저한 조절을 하신다면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합병증도 당연히 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식사 조절,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임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